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장길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 주셨지만 현재 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0여 명의 위원들이 지금 한 소위 회의를 합치면 40여 회 회의를 하면서 지금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지금 내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지금 수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개인 연구자로서의 의견이 추가돼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먼저 발표 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국가가 서두에 이제 개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력 계통에서의 구조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 중에 이제 주요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탄소 전력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력망의 안정 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산업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된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주요 국가는 호주, 그리고 영국, 일본 이렇게 이제 3개국을 택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전력 계통에서의 여러 특성이 그나마 유사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주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주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한 발전원 교체가 아닌 에너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고, 이러한 넷제로로 가기 위한 세계 구조 변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저렴한 탈탄소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와닿는데, 그것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최종 소비 단계의 정기화를 포함한 연료 전환, 그리고 청정 에너지의 공급 확대, 이 세 가지가 구조 변화의 이제 큰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세 개의 단계별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30년까지 1단계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82%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82%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호주는 우리나라의 총 전력 사용량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규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석탄이 이제 주요 원이 있고 원자력이 없는 상태인데, 재생에너지가 지금 아주 대규모로 지금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2030년까지 80%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35년까지 수요 측의 안정성 자원, 그다음에 소비자 측의 에너지 자원을 개통 안정성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화석 연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호주는 우리가 유연탄을 석탄을 이제 수입해오는 주요 국가인데, 호주조차도 이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원은 이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2035년까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은 조금 특징적인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과 아주 대규모 확대 계획, 이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넷제로 망을 만들 수도 없고 안정적인 개통 운영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생산된 전기의 잉여와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이제 유연성 자원,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2024년에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하고 연계가 있는 영국인데, 유연성 자원 규모가 한 25기가와트 정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대, 그러니까 8배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유연성 자원은 물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시간 동안 대응하는 단기 유연성 자원이고,
그리고 수일, 그리고 계절에 대한 대응이 되는 장기 유연성 자원입니다. 우선 단기 유연성 자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수요 자원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영국은 한 10% 이상의 전력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사실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전력 연계망도 단기 유연성 자원으로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장기 유연성 자원인데 이 부분은 저탄소 유연성 에너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장주기 ESS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 자원 외에 이 유연성 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공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여러분이 강조해 주셨던 이제 시장의 설계 그리고 전력망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AI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 뭐 이런 부분들이 공통 인프라로 같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 유연성 자원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CLF라고 하는 고객 참여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CLF의 잠재량은 2050년까지 거의 80기가와트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 80기가와트라고 하는 양은 전체 유연성 자원에서 가장 큰 단일 유연성 자원입니다. 이 유연성 자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 가전 그리고 그 전기차의 이제 충방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히트펌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원이 유연성 자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제도 혁신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밑에 보시는 큰 4가지의 단계별 추진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스마트 미터를 보급해서 30분 단위의 정산이 되도록 정밀 정산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고도화된 동적 요금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객 참여 유연성 자원을 유연성 자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제 대규모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를 2030년까지 27기가와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2030년까지 6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경제 합리적인 경로를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분이 공감하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든 시나리오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에는 S+3E라고 하는 원칙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세이프티 모든 에너지 자원의 안전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계획에서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고 3E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시큐리티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에피션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경제성 그리고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과 같은 이제 환경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요소는 뭐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충됩니다. 이 상충되는 이 목적을 균형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이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불확실성, 미래의 그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미래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소, 암모니아, 뭐 이와 같은 이러한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그것을 저장하거나 다시 활용하는 CCUS 기술. 이 3가지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의 비용 자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지 이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설정되어 있던 최적 탈탄소 경로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만약 미래에 그런 기술들의 그 비용이 실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기술 중심의 현실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일본에서 2040년 전원 구성을 보시면 현재 화력이 일본은 70%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가스 발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원전의 활용은 아주 최소화되어 있고 이 부분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거의 반, 최소 40%에서 50%까지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전도 지금의 가동률을 더 올려서 20%까지 그리고 여전히 화력을 30에서 40%를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전원 계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남겨두는 이 화력은 거의 반 이상은 CCUS나 수소의 전소 또는 그 혼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한 저탄소 화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연성 자원 기반의 전력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기반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전력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여러분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는 엄청 중요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충분히 잘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유연성 자원을 어떤 유연성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력망의 산재에 있는 이 유연성 자원을 포함한 여러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기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유연성 자원 기반의 무탄소 전력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제 생각입니다. 무탄소 전력망이라고 하면은 우선 전기를 생산하는 전원은 무탄소원이 최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고려하고 있는 무탄소 전원은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 하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전력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자력도 지금의 이용률보다 더 높은 이용률로 그리고 더 많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원자력이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탄소 전력 생산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강조하셨던 에너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대한 생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호남 지역에서 발전 출력, 신재생 에너지 출력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출력 제한도 없어야 되고 원자력도 2025년에 25회의 출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원자력도 그러한 출력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 발전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전은 출력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발전 출력에서의 경직성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의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력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유연성 자원으로 그 부분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재생에너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발전한다 하더라도 거기 생산된 전기가 수요지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들라라고 하면은 전력망 확충을 못해서 생산된 전기가 수요지로 못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유연성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송전 제약을 해소하고 신규 송전 선로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통 NWA라고 얘기하는 대안 송전을 통해서 그 전력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수치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에 총 필요한 전력을 발전원들이 생산한 값이 600테라와트 아워가 조금 안 됩니다. 이 600테라와트 아워는 원전이 190, 가스가 160, 석탄이 170,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70테라와트 아워를 생산해서 그 양을 맞췄습니다. 이 부분은 양적인 에너지 관점에서의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전력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AI나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다음 주에 이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요가 생각외로 이제 큰 양입니다. 그래서 발전 필요량이 지금 현재 600테라와트 아워에서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될 실제 수치는 그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되고요. 한 100 정도가 증가했다고 봅시다. 그럼 700TWh가 됐다고 보고, 자, 만약에 그 시점이 2040년이라고 치면은 석탄 발전은 단계적으로 다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0이 증가했고 석탄이 담당했던 170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270이라고 하는 270TWh의 전력을 지금 현재 저탄소 가스터빈이라고 된 부분이 추가로 담당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그걸 더 담당해야 됩니다. 그럼 신재생이 70에서 예를 들어서 300을 담당했다고 봅시다. 300을 담당하려고 그러면 설비 용량으로 거의 한 25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50기가와트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논란은 뭐 제외하고 신재생이 300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이 300을 생산해도 부족한 부분은 결국 원전이 190에서 250 정도로 더 생산을 해준다. 그러면 겨우 우리가 필요한 전기 생산량을 맞추는 정도가 됩니다. 그 전기 생산량 맞추는 것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 시간 전력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봄이나 가을과 같이 전력 수요가 작은 시점에 일사량이 많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한 250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일사량이 많을 때 그 출력과 저부하 이걸 감당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기가와트 이상의 잉여 발전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잉여 발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유연성 자원으로 이것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그 당시에 있는 원전을 간발시키고 뭐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줄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양을 채울 수가 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우리는 지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유연성 자원의 양이 또 산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300TWh 이상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자연의 우리가 디펜던시가 엄청 커집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진다, 태풍이 온다, 뭐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장주기 ESS의 필요성이 또 여기서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뭐 이러한 극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ESS 기반의 유연성 자원 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비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ESS나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ESS 자체가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 서비스가 예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이 적어서 우리가 고장 시에 주파수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주파수 예비력으로 GFM 방식의 ESS가 충분히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20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여전히 송전망을 엄청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송전망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그 불일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송전선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 소용성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이 환경 하에서 우리가 마냥 지연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지원 비용을 뭐 수조씩 분담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통 운영상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대한송전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송전으로는 ESS를 통한 대한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이제 뭐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한 것도 있고, 공간적으로 발전력이 잉여 지역이 있고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불일치, 이 부분을 결국은 유연성 자원이 해결해 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시키는 자료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연성 자원을 양만 확충하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유연성 자원의 양은 충분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실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는 그 자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연성 자원의 보급 형태를 보면 유연성 자원이 중앙 제어를 되지 않고 대부분 뭐 VPP나 DR을 포함한 VPP나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사업자에 들어가는 ESS가 다 자기의 목적에 따른 그 자원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그 개통 운영자를 통해서 중앙 제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력 개통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수급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고장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예비력 자원이 필요할 때 그 유연성 자원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는 개통 운영자가 직접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VPP는 개통 운영자가 간접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기처럼 오더를 주고 그 명령치에 대해서 VPP가 자체 제어를 해서 개통 운영에 이제 서비스로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구조로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수만 개의 발전 자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 수백 개의 발전기를 제어하던 EMS에서 이제는 수만 개의 발전 자원이 들어오는 지금 EMS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유연성 자원 수만 개가 되더라도 충분히 제어 가능합니다. 우리의 IT 기술이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연성 자원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아마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충분한 이제 제조 기업도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많은 곳에서 인버터와 관련된 기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유연성 자원 기반의 전력 개통 운영과 제어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개는 뭐 최소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정도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앞으로 유연성 자원 기반의 무탄소 전력망을 정말 잘 운영하는 우리 그 세계적인 모범적인 탄소 중립 전력망을 운영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